네, 정보톡재미톡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이 시간 퇴행성 관절염의 그 치료법, 차근차근 단계별로 치료하는 방법에 대해서 김치갑 통증 재활의학 전문의와 함께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만나보세요. 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원장님, 이 퇴행성 관절염 저희가 이야기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예. 이 퇴행성 관절염에 걸리신 분들은 고생을 참 많이 하시죠? 예, 그러니까 무릎이나 이런 퇴행성 관절염이 미국에서 장애를 가장 많이 일으키는 질병입니다. 아, 그래요. 예, 그리고 이제 프라이머리 케어 닥터한테 가는 이유 중에 25%가 퇴행성 관절염이기 때문에 흔하기는 굉장히 흔하고 네. 장애도 아주 가장 많이 일으키는 그런 질병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만큼 그래서 이제 겪고 계신 분들이 또 고통을 많이 느끼실 것 같은데 일상생활 하는데 불편함이 있다는 게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일단 걷지를 못하니까 힘들죠. 네. 무릎 관절, 퇴행성 관절염이 가장 한국인들한테 많다라고 그때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무릎 퇴행성 관절염은 한국인이나 미국인이나 비슷합니다. 아, 그래요? 대신에 한국인 다행히도 이제 힙에 관절염이 없죠. 아, 그렇군요. 예. 미국인들이 또 힙에 관절염이 있는 분들이 많고요. 예. 이제 미국인들 아무래도 과체중 나가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렇기도 하고 또 네. 유전적으로도 미국인들은 이제 힙 관절이 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희가 이 퇴행성 관절염에 대해서 원인과 증상 단계별로 자세하게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치료법에 대해서 원장님께서 구체적으로 또 여러분들께 정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이 퇴행성 관절염은 어떤 치료 단계를 거쳐야 되나요? 예, 일단 이제 물리치료하고 운동요법이 아주 가장 기본이 되죠. 특히 네. 이제 운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무릎의 경우에는 일단 관절염이 아주 심해지면은 이제 퇴행성 관절염 그 자체는 약간 말이 잘못 만들어진 거거든요. 아, 그래요? 예, 염증이 없습니다, 여기는. 네. 류마티성 관절염은 관절의 염증이 아주 심하거든요. 네. 근데 퇴행성 관절염은 초기에는 염증이 없고, 네. 그냥 변형만 좀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퇴행성 관절염이 아주 심해질 경우에는, 네. 나중에 가면은 염증이 생기고 또 붓고 그러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예. 그런데 이제 치료법으로는 아주 처음에 아주 심하게 어떨 때는 이제 부을 정도 돼서 아주 심할 때는 관절을 움직이면 조금 더 심해지거든요. 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운동도 네. 이제 특히 무릎의 경우에는 무릎 앞에 있는 그 근육들이 있습니다. 네. 이제 무릎을 이렇게 펴주는 근육들이거든요. 네. 이제 그 근육들을 강화를 시켜주게 됩니다. 아, 그럼 무릎 강화 운동을 하게 되는 건가요? 예, 원장님? 그리고 이제 강화 운동을 하면은, 기구를 써서 하는 방법도 있고, 네. 또 집에서 또 손쉽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집에서는 어떻게 하죠, 원장님? 이제 관절을 안 움직이고, 네. 다리를 쭉 펴가지고, 네. 드는 운동도 있고, 네. 그 다음에 그냥 힘을 쫙 줘가지고 다리를, 무릎 밑으로 꽉 붙이는 운동, 이제 그런 건 아주 기본적으로 하고요. 네. 또 이제 짐이나 또 물리치료 받는 데 오면은 또 기구를 써갖고 웨이트를 써가지고 또 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운동을 또 잘못하게 되면은 또 훨씬 더 아파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또 무릎 경우에는 끝까지 쭉 다 펴버리면은 네. 굉장히 아파지거든요. 그리고 운동하고 나서 아파서 다시는 안 하려는 이제 그런 분들이 좀 많습니다. 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의사나 치료사하고 이제 처방을 그렇죠. 받아가지고 네. 무릎 경우에는 이제 처음에 한 30도 정도만 해도 운동이 충분히 되거든요. 네. 그렇게 하고 또 어떤 경우는 이제 자전거 같은 거 타면 또 무릎 관절에 무리가 안 가고 좋긴 한데 네. 또 앞에 설계골 같은데 또 관절염이 있으면 또 자전거 타면 또 더 아파지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런 경우에는 또 자전거 타지 않고 이제 트레드밀을 좀 올려갖고 한다든지 스테아마스 타는 그때 이제 사람마다 생긴 또 부위에 따라서 또 많이 들리거든요. 네. 이제 그런 걸로 해가지고 그 운동을 조정해가면서 무릎 근육을 강화를 해야 됩니다. 아. 그러고 또 보통 걸을 때 요 신경들이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자꾸 움직이거든요. 네. 근데 무릎에 가는 이제 당뇨병이나 이런 게 심해가지고 네. 신경이 또 없으면 또 관절염이 또 훨씬 많이 오거든요. 왜냐하면 그 관절하고 관절 움직이는 그 조직하고 또 우리가 알게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무릎이 어디에 있고 어떤 근육이 어떻게 가고 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 이제 인대에 이제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네. 이제 그런 거 하고 근육하고 그 조화가 잘 돼갖고 아주 코디네이션이 잘 돼야 되거든요. 네. 그런 훈련도 하고 나면은 또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운동요법은 이제 그렇게 하면은 한 달 정도 하면은 이 소염제 먹는 것만큼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소염제는 저 부작용들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운동하면은 몸 다른 부분도 좋아지고 또 무릎도 좋아지게 하기 때문에 일단 운동은 기본적으로 해야 됩니다. 네. 그럼 원장님 운동 요법이 이렇게 있겠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아까 말씀 뭐 소염제도 사용을 할 수 있지만 그 이외에 다른 어떤 요법들이 또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또 운동하고 그래도 이제 계속 아프면 또 약물요법을 또 병행을 하거든요. 네. 이제 약물요법은 이제 일단 타이레놀부터 먼저 씁니다. 옛날에는 이제 모트린이나 이런 거 썼는데 요즘 또 모트린 같은 데 부작용이 또 조금 더 알려지고 하기 때문에 일단 타이레놀을 기본적으로 쓰거든요. 네. 타이레놀 500mg짜리 두 알을 하루에 4번씩 한 달 정도 먹어도 그렇게 큰 부작용은 없습니다. 네. 간이 나쁜 사람을 빼고는요. 네. 근데 이거 타일렌을 갖고 안 들리면은 이제 소염제를 쓰게 됩니다. 네. 스테로이드가 아닌 소염제를 쓰게 되거든요. 네. 그 이제 모트린, 아나신, 렐라판 이제 그런 약들을 쓰게 됩니다. 이제 그런 약들은 첫째로 이제 위장 장애가 있습니다. 네. 관절염이 아주 오래가는 질병이거든요. 네. 보통은 이제 뭐 1년, 2년, 뭐 5년, 10년 가기 때문에. 네. 근데 그걸 먹으면 확실히 효과가 있거든요. 근데 몇 년씩 계속 먹다 보면은 위장 출혈이 오게 되고 콩팥도 나빠지고 또 요즘은 또 심장도 나빠진다고 하니까 그건 의사하고 꼭 상의를 해가지고 네. 장기 복용할 때는 진단을 약물을 받고. 약을 써야 됩니다. 아, 그렇군요. 원장님 이런 약물 치료가 병행이 되는 방법도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 단계는 어떤? 다음 단계 이제 특히 이제 아주 심하게 아파하고 잠도 못 자겠다, 걷지도 네. 못 하겠다 그러고 이제 그런 경우에는 스테로이드 주사를 주게 됩니다. 이제 스테로이드 주사는 이제 너무 많이 맞으면은 몸에 나쁘거든요. 네. 근데 1년에 한 3번 정도는 괜찮습니다. 또 스테로이드 주사 맞고 나서는 한 일주일 정도는 또 아주 격렬한 운동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네. 근데 염증이 아주 심할 때는 또 네. 이제 스테로이드 주사 맞은 염증을 깔아앉히는 게 몸에도 더 좋고 그러니. 근데 또 당뇨병이 심하고 하면 또 당도 올라가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으니까 네. 의사하고 상의해가지고 네. 스테로이드 주사를 아주 심한 경우에는 또 맞는 것이 좋고요. 네. 그 다음에 또 연골에 그 윤활유 물질이 있는데 네. 그걸 또 만들어 갖고 주사해 주는 방법이 있거든요. 연골 안에 직접요. 예, 연골 성분을 직접 주사해 주는 게 있는데 네. 근데 신디스크, 하이알간 이제 그런 겁니다. 또 제가 어떤 다른 신문에 보니까 뭐 닭배설에서 나와가지고 그 추출해갖고 뭐 이제 그 성분을 말합니다. 이제 그걸 맞으면은 어떤 경우에는 한 6개월 내지 1년 동안 안 아픈 경우도 있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근데 어떤 분들은 또 그거 맞고 또 효과가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 네. 그러면은 그런 다양한 방법들 그 단계별로 치료를 해 나가면서 이 퇴행성 관절염도 좀 증상이 악화되는 것을 막아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원장님? 예, 그러니까 일단 운동을 하면은 진행되는 것도 막아지고 네. 또 아픈 게 또 이건 만성 통증이 계속 진행돼서 아픈 게 아니거든요. 그러다 또 안 아파지면 또 한 1년 좀 또 안 아파질 수도 있고 또 그러니까 일단 많이 아픈 거는 가라앉히고 네. 운동하고 또 지탱하고 유지를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그래도 이제 그런 거 저런 거 다 안 되고 아파서 아예 못 움직였다 그러면은 네. 그 수술을 해야 됩니다. 아, 수술이요? 예. 네. 그러면은 이제 퇴행성 관절염 수술은 아예 그 뼈에 있는 뭐 연골을 다시 껴주거나 뭐 교체를 하거나 이런. 연골 이제 교체하고 그런 건데 해보니까 별로 크게 예. 효과를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심한 경우에는 제 의견은 무릎 인공관절로 인공관절. 대체를 하면은 일단 아픈 게 싹 없어지거든요. 네. 또 아픈 이제 연골이나 뼈나 이런 데서 아픈 게 굉장히 많은데 네. 그걸 싹 갈아버리면은 네. 뼈는 안 아프니까 이제 일단 안 아프게 만들어 가지고 자꾸 걷고 운동하고 하는 게 일반 건강과 일상생활하는 거하고 또 앞으로 오래 사시는데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여러분, 저희가 오늘 이 시간 이 퇴행성 관절염 치료법에 대해서 단계별로 알려드렸는데요. 역시 마지막은 운동으로 마무리가 됐네요. 그렇죠, 원장님? 예. 네. 네.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고 네. 부작용 없고 네. 효과가 확실하게 있는 게 운동이니까 운동을 많이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라톤이나 이렇게 많이 달리고 하는 사람들이 자깅하는 게
무릎에 관절염을 안 일으키는 것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무릎 주위에 근육이 강화되기 때문에 달릴 때는 무릎에 무리가 좀 가지만은 평소에 있을 때는 그 근육들이 잡아주거든요. 그러니까 퇴행성 관절염이 줄어들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여러분 잘 아셨죠? 운동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특히나 이 퇴행성 관절염에는 운동만큼 좋은 처방이 없겠네요. 오늘 김치갑 통증 재활의학 전문의와 함께 여러분들께서 퇴행성 관절염 치료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원장님 오늘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얘기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